구호 선생님들, 저 너무 긴장돼요. 왜냐고요? 우리 병리학 처음 하잖아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고요? 토양학도 하고 지금 관리학도 했는데 병리학 하는데 떨리냐고요? 네, 떨립니다. 저는 병리학 지금 처음 하고 있으니까 항상 저는 뭘 시작할 때 처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원래 처음 하는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제 병리학 말씀드렸는데 좀 필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병리학은 죄송한 말인데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많이 쓰시고요.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요. 많이 들으셔야 기억에 남거든요. 암기해야 될 부분이 8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 20은 제가 도와드리는데 암기는 여러분 몫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 문제씩 정성을 담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1번 표징으로 오해입니다. 유관 진단할 수 없는 병은 잠깐만요. 회차는 A형입니다. A형. 자, 이제 하나하나 나오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선생님들이 전혀 기초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혀 처음 배우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접근을 할게요. 표징이란 말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뭘 떠올리셔야 하면 병징도 같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표징의 뜻을 알아보면 죄송합니다. 병원부에 병원체 그 자체가 나타나서 병의 발생을 직접 별표 치시고요. 직접 표시 강조입니다. 직접 표시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병원체 그 자체냐, 이상한 돌출물 또는 점질물, 끈적끈적한 애들 있잖아요. 또 이런 예를 들면 송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균핵, 잿빛 무늬병이라고 농작물병에 나오는데 이제 아주 균핵은 균사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단단히 치밀하게 엉켜서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걸 균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곰팡이 이러한 것들을 표징이라고 하고 그러면 병징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병징은 이런 병원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병원체에 의해서 외부로 나타난 증상을 말해요. 좀 적으세요. 이제는 적으셔야 됩니다. 병원체에 의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고 얘도 적으세요. 자, 위축. 이제 적어란 말 안 해도 제가 다 적어라 말씀 못 드리니까 알아서 적으세요. 위축, 또 미라화, 또 혹, 또 모자이크, 또 황화. 황화는 잎이 누렇게 뜨는 걸 말하죠. 이러한 게 대표적인 병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표징으로 유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을 말했죠. 표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표시되는 거니까, 직접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니까 육안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요. 병징만 있는 병은 하고 하는 질문이랑 똑같은 표현이고 같은 뜻 다른 표현이죠. 이러한 병징만 있는 병은 주로 전신에 증상이 발현이 되고 이렇게 표징으로 나타나는 병은 국부적이에요. 국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우리가 있다. 만약에 모자이크병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모자이크병이다. 모자이크만 한 말이 들어갔으니까 표징이에요, 병징이에요? 표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모자이크는 병징에 들어가니까 병징이에요. 병징은 이렇게 증상이 다 나타나요. 아니다, 잠깐만. 네, 그렇죠. 표징은 이 부분에만 나타나요. 이파리에 나타난다면 이 부분에만. 나머지 부분은 건강하고
병든 부분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부분과 건강한 부분이 따로따로 존재하면 표징이라고 하고요. 자, 병증만 있는 병은 이것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가 대표적이에요. 또 하나를 더 적으면 바이로이드까지. 이걸 전신감염병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게 있고, 참고로 알려드리면 담배 잎에다가 글루티노사 담배 바이러스를 접종하면 원래는 바이러스니까 얘가 전신병증을 나타내야 되는데 얘는 예외예요. 국부병증.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외라서 한번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전신병증인데 국부병증이 나타나니까 다르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선택지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그냥 합니다. 자, 철쭉류 떡병. 철쭉류가 나오면 의뢰에 여기 지금 앞에 지금 떡병, 녹병, 빗자루병, 수지동거병, 뭐 빗자루병 이래 나오는데 그 앞에 붙은 철쭉류, 향나무, 벚나무 이런 것들은 그 병이나 병원체가 기생하는 기주예요.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선 기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병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철쭉류 떡병은, 자, 떡병은 진짜 이름 그대로 잘 지은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적인 걸 하나 알려드리면, 병이 나오면 어떠한 병원체가 일으키는지, 바이러스인지, 이게 진균이면 잔항균인지, 담자균인지, 불완전균인지, 선충인지, 기생식물인지 아셔야 돼요. 자, 떡병에 제가 왜 웃냐면 제가 잘 못 외워서 떡병에 디귿 보이시죠? 디귿. 자, 진균 중에 담자균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디귿에 디귿, 담자균의 디귿으로 외우세요. 담자균이 일으키고 얘는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이 담자균이 지금 꽃잎과 잎에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옥신을 과다하게 분비해, 옥신을 과다하게 분비해, 옥신을 과다하게 분비해. 얘는 생장 호르몬이죠. 과다하게 분비되면 이러한 꽃잎이랑 잎이 하얀 덩어리처럼 변해요.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흰 떡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자, 이걸 철쭉류 떡병이라고 하고, 참고로 알려드리면 민떡병이라는 게 있는데 민떡병은 노란색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알아두세요. 자, 다시 복습해요. 떡병은 담자균이 일으키고, 그리고 이 담자균이 꽃잎과 잎에 명령을 내리는데 옥신을 과다하게 분비해라 해서 얘들이 하얀 덩어리처럼 변화한다. 그리고 민떡병은 노란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자, 향나무 녹병으로 갈게요. 이제 교수님이 강조하셨죠. 저도 강조할래요. 잎이나 줄기나 털이나 무슨 말이 붙어도,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도 녹병은 담자균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녹병은 담자균. 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향나무 녹병은 녹병은 기주가 다양해요. 자, 이렇게 기주가 다양할 때 이러한 병을 이종 기생병이라고 하는데, 자, 향나무에도 얘는 기주고, 배나무도 기주고, 그리고 산사나무, 팥배나무라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책으로 다 읽어가지고, 팥배나무 같은 얘가 장미과인데 장미과 식물에도 얘가 기생을 해요. 향나무에 기생을 할 때는, 병을 일으킬 때는 녹병이라고 하고요. 배나무에 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더 익숙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적성경, 붉을적 별성자를 써서. 근데 이제는 순화가 돼서 한자를 쓰지 말자 해가지고 붉은 별 문이병으로 더 많이 쓴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향나무 녹병은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병원군도 세대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순서는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여름 세대도 있고, 뭐 또 뭐지, 또 녹병이가 담자도 있고, 또 뭐 녹병 세대도 있고, 뭐 녹병 정자도 있고, 뭐 이런데, 이 시기에 포자를 뭐 여름 포자라고 하고, 또 담자 포자라고 하고, 녹병 포자라고 하고, 녹병 정자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빨간색. 자, 겨울 기주가 없어요. 겨울 포자가 없어요. 겨울 세대가 없어요. 자, 모르시면 적어요. 자, 이게 없다는 거.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하겠죠. 배나무 붉은 멸무늬병은 겨울 기주가 있다면 X. 자, 그 다음. 자, 벚나무 빗자루병. 빗자루병이 나오면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벚나무랑 오동나무, 뽕나무, 대추나무를 구분을 해야 돼요. 벚나무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교수님이 알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빗자루병이란 게 나오면, 자, 4글자를 외우세요. 배우셨어요. 위, 축, 총, 생. 위축됐다는 거는 왜소화됐다는 거고,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쪼그라들었다. 자, 총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이런 가지에 되게 잔 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진짜 막 이상하게 많이 모여서 나는 거예요. 이걸 총생한다고 하거든요. 자, 똑같이 벚나무도, 그리고 오동나무, 뽕나무, 대추나무도 빗자루병이, 얘는 오갈병이지만 똑같이 증상은 똑같은데 동일한데, 얘는 뭐가 특징이냐면 병원체가 달라요. 이렇게는 병원체가 다르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식물보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잔항균이고, 자, 오동나무, 뽕나무, 대추나무, 빗자루병, 오갈병은 얘는 파이토플라즈마예요. 참고로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담배장립 노린재가 일으키고 매개충이, 뽕나무 오갈병,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마름무늬 매미충. 근데 모무늬 매미충이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제가 잣나무 수지 동고병은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못 봤어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수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병징이 아니고 표징이라는 거는 제가 알릴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렇고 제가 다 선택지를 떡병, 녹병, 빗자루병, 수지동고병, 아하, 북나무 빗자루병도 여기 있네요. 자, 북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가 일으키는데, 여기 적어놨네요. 제가 보니까 위축, 총생, 총화 해가지고. 자, 보세요. 떡병은 담자균이 일으켰고, 얘는 표징이 떡병처럼 이렇게 떡처럼 있는 거고, 녹병은 녹병 포자가 그 표징이에요. 얘는 또 어딨지? 담자균이 일으키고, 벚나무 빗자루병의 병도 잔항균이 일으키니까 얘도 표징이에요. 자, 수지동고병 뭔지 모르겠지만 표징이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진균은 여기 자리가 없네요. 진균은 무조건이야. 딴따란따라따라딴딴딴. 미쳤냐고요? 아니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저 혼자 쓰니까. 저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적어야 되니까 저는 지겹고, 선생님들은 또 답답하고 그러시죠. 그쵸? 바이러스, 파이토,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플라즈마는 이거는 병증이라는 거 그렇게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빠짐없이 선생님들도 적어 놓으세요.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초가 없으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자, 긴 시간 동안 답은 그럼 4번이죠? 4번 어딨지? 4번 어디 사라졌다? 어딨지? 아, 여기 4번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자, 제목이 더 아프겠네요. 계속 쓰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큰 산이니까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겠죠. 자,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